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을 1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는 상황도 그림을 그리거나 상황을 표로 만들면 좀 더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형에 관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문제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밑변의 길이가 12cm이고 높이가 30제곱cm인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옆에다가 문제 순서를 푸는 순서를 적어놨는데요. 이 순서대로 해볼게요. 문제 뜻을 파악하라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밑변의 길이가 12 그려진 그림에다 적고요. 넓이가 30이래요.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래요. 무엇을 x로 놓죠? 그렇죠. 삼각형의 높이를 x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넓이가 3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즉 넓이 30은 밑변 12 높이 x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면 방정식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12와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6x, 좌변 우변 바꿔볼게요. 6x는 30, 양변에 6의 역수 6분의 1을 곱해주면, 즉 6을 나눠주면 x는 5. 네 번째, 구한 해가 문제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래요.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 밑변이 10이고요. 지금 구한 x가 높이였죠? 그것이 5라고 하면 넓이는 1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0이 나옵니다. 처음에 주어진 문제 넓이가 30이라고 했죠?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맞았네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높이는 5cm다 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니까 보다 편함을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할 때는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적어놓은 4가지 순서에 따라서 풀면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직사각형의 그림을 그려야겠죠?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0cm이고 가로의 길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문제의 뜻에서 우리는 가로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걸 알았고요. 무엇을 x로 놔야 된다? 가로를 놔야 된다. 그래서 가로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세로는 문제에서 가로보다 4cm 짧다 그랬어요. 가로가 x인데 그거보다 짧으니까 4를 빼주면 되겠죠? 이제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둘레가 60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둘레란 4변을 다 더한 거예요. 근데 직사각형이니까 세로가 똑같은 게 2개가 있고 가로가 똑같은 게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2개, 세로 2개를 더해주면 전체 둘레가 됩니다. 자, 둘레 60은 세로 x-4를 2번 곱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로가 2개 있으니까 x를 2번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가로 앞에 숫자 곱해져 있을 때는 가로 안에 모든 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60은 곱해주면 2x-8 플러스 2x. 자, 2x와 2x를 더하면 4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 이항해 볼게요. 이항하면 플러스 8이 마이너스 8이 바뀌겠죠. 68은 4x예요. 자,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양변에 4의 역수인 4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x는 얼마죠? 17이 되겠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 x가 17이라고 구했어요. 그럼 세로는 4cm가 짧으니까 13이네요. 그러면 가로 2개, 세로 2개를 더해서 둘레 길이를 구해보면 자, 하나씩만 더하면 얼마죠? 30. 따라서 둘레는 60이 나옵니다. 그럼 맞았네요.
답은 가로의 길이는 얼마다? 가로는 17cm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도형 문제는 문제를 먼저 잘 읽은 다음에 문제에 적합한 그림을 그렸죠. 그런 다음에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고요. 그 방정식 해가 문제 상황에 맞는 답인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6m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란 네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죠. 자, 이런 정사각형을 먼저 여러분 딱 그리세요. 그 다음 이 땅의 가로의 길이를 3m 늘리고, 자, 정사각형에서 처음에 6이었는데 가로는 3을 늘어났어요. 세로는 몇 미터 늘어난지 모르는데 땅의 전체 넓이가 처음 넓이의 2배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세로를 얼마나 늘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 때를 구하라. 그래서 늘어난 세로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땅은 처음에는 6이었는데 얼마 늘어난지 모르니까 x라고 하면 되겠죠.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늘어난 땅의 넓이가 처음 넓이의 2배. 늘어난 땅의 넓이가 처음 땅의 2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늘어난 땅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늘려도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면 됩니다. 가로는 9, 세로는 6 플러스 x.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것이 늘어난 전체 넓이고요. 처음 땅의 넓이는 6 곱하기 6이겠죠? 그거의 2배니까 곱하기 2. 늘어난 땅의 넓이가 처음 넓이의 2배와 같다. 그럼 방정식이 되죠. 그 다음에는 풀어서 x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가로 앞에 있는 곱하기 9는 가로 안의 모든 항에다가 분배 법칙을 사용하여서 전개합니다. 54 더하기 9x는 36의 2배니까 72. 9x는 좌변에 남기고요. 72, 54를 이항해 오면 마이너스 54. 9x는 18, 양변에 9로 나눠주면 x는 2가 됩니다. 여기서 구한 2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6이 있었는데 9가 3이 늘어났어요. 자, 처음에 6인데 세로는 2만큼 늘어났다고 지금 구했죠? 그럼 넓이는 9 곱하기 8, 72가 되네요. 자, 72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 36의 2배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세로를 얼마나 늘리면 된다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세로는 2m를 늘리면 됩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미지수 x로 놓습니다. 그리고 도형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면 주어진 조건들을 도형 위에 그려줄 수가 있고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으로 나타내기도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그 방정식을 풀어서 미지수 값을 구한 다음에 맞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제 도형 문제도 어렵지 않죠? 이것으로 도형과 관련된 1차 방정식 활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